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 구의원을 4명까지 뽑는 선거구가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거대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죠. 어떤 게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일까? 유권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바라보셔야겠습니다. 2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가 보고한 운반량과 납부 필증으로 산출한 운반량이 수천 톤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강남구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부담과 삼중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이 신설선이 지나는 성신여대 입구역과 정릉역, 보문역 일대의 개발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새벽 동부간선도로 성동구 구간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희는 어제 부실했던 노원구의 납부필증 관리 실태, 그리고 생활계 쓰레기와 사업장계 쓰레기가 혼합 처리되는 과정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허술한 관리 때문이었을까요? 업체 측이 보고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과 납부 필증 판매량을 근거로 산출한 수집 운반량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노원구청에 보고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주택에선 19,000톤, 소형 음식점은 5,900톤, 단독주택은 7,100톤을 처리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을 납부 필증 판매량으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RFID 계량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과 소형업소의 경우 납부 필증 용량을 판매량으로 곱한 뒤 이를 무게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수거업체가 보고한 수집 운반량과 납부 필증 판매량과의 오차는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단독주택 지역에서 5,000톤 이상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9월 말까지 발행한 납부 필증 첨부가 판매됐다 가정하더라도 이를 대입해 계산해 보면 단독주택 쓰레기 수집 운반량은 1,800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업체 측 보고인 7,100톤은 애초 발생할 수 없는 무게라는 주장입니다. 재고 없이 그러니까 판매소도 재고 없고 그러니까 판매된 걸 다 소비시켰다고 봤을 때 판매된 스티커가 재고 없이 다 썼다고 봤을 때 1,800톤이에요. 이걸 무게로 환산했을 때. 노원구는 5,000톤 논란과 관련해 현재 내부 감사 중이며 3,800톤 차이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3,800톤. 네, 지금 감사과에서 지금 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구 예산이 업체 측으로 더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이 수천 톤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노원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납부 필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납부 필증제가 뭡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 배출 방식은 종량제 봉투 방식과 납부 필증제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노원구는 납부 필증제를 운영 중인데요. 예.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이 납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네. 청소업체 직원은 스티커를 수거하면서 예. 납부 스티커도 함께 회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직원들이 납부 스티커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일부 음식점에선 업체와 따로 거래하는 등 납부 스티커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이 납부 필증을 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 납부 필증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는 현재 민간업체 4곳과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용역비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 산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납부 필증 회수량입니다. 네. 업체 측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 필증 회수량을 토대로 작성한
노원 지역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량의 총 무게를 한번 보실까요? 예. 3만 2천 톤입니다. 단독주택은 7,100톤이죠. 예. 그런데 이 기간 납부필증 판매로 들어온 수수료가 수집 운반량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계산해 봤더니 총 무게는 2만 8천 톤. 예. 특히 단독주택에선 1,800톤이 계산돼 업체 측 보고서와 5천 톤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요. 예. 때문에 노원구가 납부 필증 회수는 물론 수집 운반량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체 측에 용역비를 지불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5천 톤 이상 차이면은 이 오차 범위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체가 치우지 말아야 할 다량 배출업소의 음식물 쓰레기까지 수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5천 톤 타이 전부가 그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더해서 예.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리포트에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업체 측이 대형 음식점 쓰레기를 혼합하는 장면만 봐도 상당 부분 의심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원구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노원구는 자체 감사 결과 3,800톤의 차이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무단 투기와 수거 용기 규격을 초과해 네. 음식물을 배출한 주민이 상당수 있어서 실제 집계량과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군요. 자,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와 예상 부담액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고 밝힌 바 있죠.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의 예상액을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 4천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라는 겁니다.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로 강남 재건축 시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당장 돈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집만 갖고 있는 실수요자에겐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에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이은 2중, 3중의 과세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부담금 예상액도 자체 계산한 것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2월 9일 날 발표를 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좀 여유를 갖고 추진하자. 정말로 4억이라는 환수금이 부담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중지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중 과세 논란이 여전한 데다 노후된 거주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억 5억 정도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주거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역행하는 정책이죠.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유예안과 개정안 3건은 지난 연말 모두 폐기된 상황. 정치권에선 조만간 주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서 장기 주택 보유자, 그다음에 실수요자들의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재건축 가격 안정과 개발 이익의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부담금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가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시행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9일에는 시행령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논란과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건국대학교 심규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로서는 이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냐의 문제입니다. 예. 과거 20년 전에 토지 초과 이득세 할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이익이 실현됐을 때 세금을 내는 양도세하고는 달리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빠졌을 경우에는 먼저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느냐의 그런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큰 문제점은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때도 그 큰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것 외에 추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들에 따라 가지고 초기부터 그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큰 부담은 없지만은 네. 나중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익은 적은데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가액의 평등성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이 강남의 경우에 평균 4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자료를 발표했죠. 그런데 네. 실제 시장에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먼저 그 산정을 할 때 가정을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예.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기마다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급등 시기일 경우에는 세금이 적게 나오고 이게 이제 약하게 올랐을 때는 세금이 많이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 이제 준공 시점을 예측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준공 시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하더라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사업자라든가 국토부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정부 정책을 숨지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소나기 든 피해가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재건축 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자체도 상당히 혼란 상태입니다. 새로 부과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이를 피해간 지역들은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혼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혼란스럽긴 하지만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정부 역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할까요? 예, 먼저 조합원 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부과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강남 지역은 폭등 양상을 보이지만은 지방시장은 지방 지수를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만약 잡히게 되고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지방시장은 붕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방과 강남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기원 교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성동구 송정동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에서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양모 씨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택시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종로구 낙원동의 한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를 흡입한 투숙객 정모 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의 배전반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12시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벽 일부가 그을리고 세탁 건조기와 집기 비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세탁소에서 이용 중이던 건조기가 터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성북구 일대가 개발됩니다. 그동안 이 일대는 과도한 건축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불리는 성신여대 입구역 일대. 그러나 명성과 다르게 건물들은 낡았고 기반시설은 노후화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일대 건축물 580동 중 8% 정도만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전철이 지나는 정릉역과 보문역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세 곳 모두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과도한 건축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이제 건축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상당히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건축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색을 살린 보행로 조성에 나섭니다. 먼저 동선동 일대는 기존의 도남시장과 하나로 거리를 활용해 4가지 테마 보행로로 조성됩니다. 노후화된 도남시장을 살리고 보행로와 인근 상가를 연계시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릉역 일대도 특화거리가 생깁니다. 정릉역에서 문화유산인 정릉까지 도보가 가능한 역사 탐방로가 생기고 길목에 위치한 아리랑 시장도 역사적 테마를 살린 시장으로 꾸며집니다. 그 전철역에서 정릉까지 이어지는 그런 아리랑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리랑 시장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정릉을 그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특화 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한편 준주거 지역인 보문역 일대는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정비해 주거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생활 쓰레기 감량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구는 지난해 생활 쓰레기 감량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생활 쓰레기 감량 실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용산구에서 지난해 배출된 폐기물은 약 3만 1,293톤, 2016년 3만 4,750톤 대비 3,457톤, 10%가량이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생활쓰레기 감량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감량 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또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그 점포 사업자들의 그 협조를 해서 올해도 10% 감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양했습니다. 쓰레기 절감을 당부하는 구청장 서한문을 시작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설명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무단 투기와 혼합 배출 단속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을 확충해 무단 투기를 줄였고 혼합 배출 단속 건수는 861건으로 전년 대비 43%나 늘었습니다. 일단 이제 봉제 그 업체에서 나오는 원단 조각을 재활용화해서 한 700여 톤을 처리를 했고요. 스마트 경고판이라고 해서 한 25개, 한 21개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한편 구는 생활 쓰레기 감량을 통해 폐기물 수집 운반비와 반입 수수료 등 약 1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로또 분양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 8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금 매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8개월째 천막 농성을 벌이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점거를 벌이던 상인들이 강제 집행으로 끌려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이 한 건설사 컨소시엄에 부지 매각을 마무리하면서 용역을 동원한 겁니다. 상인들은 곧바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설 투자를 하고 들어오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온 지 5개월 만에 앞으로 몇 년 장사해 먹을 거다 해서 들어왔었는데 결국 7, 8개월 만에 쫓겨난 상황이 됐고요. 8개월이 지난 현재 가림막이 세워진 아파트 단지 옆에선 여전히 천막 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재건축이 시작되면 나가야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소 몇 년 동안은 더 장사를 할 수 있다던 공단 위탁업체 대표의 말만 믿었던 상인들. 위탁업체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상인들과 계약을 맺어놓고선 이듬해 6개월 만에 갑자기 손을 떼고 떠났습니다.
부지가 매각되던 시점입니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매장을 점거하던 상인들에겐 관리비와 전기세를 내라며 통장이나 부동산의 가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했거든요. 똑같이 재계약을 했고 2년 정도는 더 장사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7년 말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강제집행 부당소송에서 업체와의 계약 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결국 공무원 연금공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과의 문제는 지난해 7월 25일 부지 매입을 끝낸 건설사 측으로 넘어온 상황. 건설사 측은 오는 4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갖고 상인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 94명이 어제부로 전원 해고당했죠. 민족 대명절과 새 학기를 앞두고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달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한파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유난히 붉었던 하늘의 달,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달랐을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